안녕하십니까. 안세구문화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135강은요, 전면개정 외관법에 따라서 감사계약 체결이 이제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4개월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45일밖에 없어가지고 2월 15일까지 14일까지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세회계법인도 어떤 기업을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에 대해서 평균 표준 정도의 재무상태가 손익계 한수를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 기업을 가능하면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량 기업만 감사할 수는 없고요. 그냥 어느 정도 평균 표준 정도 이상 되는 기업들은 이제 감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평균 표준 기업을 판별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시법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재무제표를 좀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한국은행에서 펴낸 기업개혁 분석에 각종 재무 비율에 대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또 이제 좋고 전체 산업의 평균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 회전율은 이제 1은 된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총자산, 이 합계에 있는 총자산 1000이 이 총 매출액과 이런 거에 매출액이 한 1 비슷해야 된다. 이 전체 자산을 회전시켜 가지고 이거를 1을 맞춰야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균에 대한 재무상태표나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이제 뭐 어떤 특정 기업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많은 비율을 가지고 제가 역으로 추적을 해서 쭉 만들어 보는데, 저도 또 이런 손익 구조와 재무상태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정상적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면은 이것은 이제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겠거나 아니면 경영진들이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공금을 좀 손을 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비정상 기업이다. 그래서 정상 기업이 아니면 감사 계약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비정상 기업을 감사 계약을 하면은 잘못하면 적정을 주면 이제 공익에 피해를 일으켜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또 부적정이나 비적정 또 의견 거절을 주면 경영진과 그 기업의 특수이익 관계자가 결사적으로 그거를 이의를 제기해서 항전을 하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회계감사는 적정을 주든 비적정을 주든 어디서나 상대방들의 이해관계에 반란이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입니다. 이것은 잘못 주면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손을 비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중히 감사계약을 해야 되고, 이 신중히 감사계약 한 것을 가지고 1년 동안 감사를 해야 우리 회계사들도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고 회계법인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기업에 손을 댔다가 적정을 주든 비적정을 주든 잘못해서 소송에 휘말리면은 그 기업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고, 대형 회계법인이야 몸집이 크니까 버틸 능력이 있지만 중견 중소 회계법인은 약간의 소송만 들어와도 상당히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예 위험한 기업은 피한다. 문제 있는 기업은 감사계약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들이 골라서 감사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 왜? 특히 올해부터는 전면개정 외박감사법의 이 회계법인의 책임이 무제한으로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선별을 엄격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한국에서 우량 표준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우리 1000이라는 총 1000억이라고 할 수 있고 100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1000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현금 예금은 이제 항상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매번 돌아가면서 외부의 차익금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한 50 정도가 있고 55%. 매출 채권은 이제 보통 이 총 매출액 1년치 돌아가는 거에 한 2달치 내지 3달치 악성 채권까지 있으면 더 되기 때문에 한 2달치 내지 3달치 정도 돼서 220 정도 잡았고, 재고자산도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재고를 하려면 한 2달치 정도의 재고는 보유하고 있어야 이게 돌아가지, 한 달치 가지고 나중에 재고 수비 원활하지가 않으면 회사가 이제 영업이 중지되는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역시 2달치 정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갖고 있으면 한 480 정도가 돼서 48%, 총 1000 중에 48%쯤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현금 예금을 이제 정기 적금을 하게 되면 장기 예금이 되는데, 이 중에서 50에 대한 현금 중에서 이제 또 20 정도는 미리 예비를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요걸 두 개를 더하면 이제 50%가 이제 이 부채 쪽에서 땡기면은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얘기죠. 그래서 이 유동 비율이 138%라는 얘기는 이 유동자산의 비율하고 유동부채 비율이 이제 35% 되고 이쪽에 48%니까 48 나누기 38 정도 하면 35 정도 하면 요 138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 비율에 맞춰서 사는 것이다. 왜? 이쪽에서 만약에 빨리 돈 달라고 땡기면 여기 있는 걸 빨리 헐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회사채나 장기 차입금 같은 것은 장기 1년 이상 장기이기 때문에 금방 땡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자산하고 연결도 되고 그래서 좀 약간 여유가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이제 토지, 건물, 기기장치, 보증금, 무형자산 같은 이제 그 고정설비 쪽에 이제 이게 한번 다 합하면 500이 되죠. 이게 50%쯤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및 금융상품 쪽이 50%, 그 다음에 기기장치, 토지, 건물, 기기장치 등 이런 것도 50%. 이게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건데 제조, 건설도 다 여기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입자본금은 약 100 정도 잡았어요. 총 그 1000이라는 투자에서 불입자금 100으로서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가 그러니까 작게는 부채인 600이니까 6배를 들어올리는 것이고, 크게는 이제 그동안 이익을 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총 불입자금, 초기 불입자금 말고 그동안 10년간 경영했을 때 잉여금이 이제 1년에 27씩 나왔다고 치면은 270이 축적돼 있고, 물론 중소기업이 대부분 오너, 창업자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 월급만 받아가지 배당한 자를 안 하고 회사의 설비 투자에다 됩니다. 왜냐하면 270이라는 누적 잉여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 고정 설비 투자인 토지, 건물, 기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가고 있고, 일부 여기 고정 자금인 회사채나 장기차입금도 일로 약간 박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 장기적 합류. 그래서 고정 장기적 합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1 정도 평균이 있고, 중소기업은 이제 그 설비 투자가 약간 작고 임가공이니까 인건비 비중이 많아가지고 이제 0.8 내지 1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고정 자금인 400에다가 550 중에서 500만 투입되어 있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재무 상태를 여기 있는 표준 경영 비율하고 잘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가 되는 재무 상태, 그러니까 적당히 또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기 차익, 은행 차입금이 있다는 얘기는 뭐 나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은행에서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뢰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뢰가 있어야 차입금을 빌릴 수가 있는 것이고, 차입금도 이제 뭐 많이 빌리는 것도 아니고 100하고 150이니까 250이니까 250은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해서 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 회사가 1000이라는 것이 굴러가니까 250에 은행 차입금이 껴질 수가 있고 회사채도 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은행에 신용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그 기업이 어느 정도 굴러가고 몇 년 내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은행 심사역들은 어느 정도 느꼈고, 따라서 그거에 대한 대출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대출이 하나도 없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다 잉여금을 갚아가지고 이 돈이 완전히 커져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것도 아직 작은데 이것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회사가 은행의 신용도 얻지 못하고 지금 뭔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못 얻고 증권시장에서 회사채도 못 얻고 또 신규 자본금도 발행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주 오너가 자기 자본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기 자본에 한계가 있잖아요. 개인 돈은.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부족하면 이것은 회사가 좀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야,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냐. 올해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회계 감사인들끼리는
이 잘못된 불량 기업, 상장 기업, 뭐 이런 기업을 이제 폭탄 돌리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A라는 회계법인이 폭탄을 돌리다가 그다음 B한테 갔다가 C한테 갔다가 언젠가는 폭탄 돌리게 하다가 이제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자기한테 깨지는 것이 바로 이제 부도나거나 또 화의 법정관리 또 뭐 기업 뭐 화의 협약 또 큰 그 국영기업에서 거대한 채무를 출자전환 시켜가지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자기한테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아주 패망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기업은 감사할 때 손을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업의 손익계산서는 대충 이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총 투하 자본의 1 정도가 총자산 회전율이 되겠죠. 자기 자본 회전율을 치면은 2나 3 되는 거예요. 자기 자본은 요 400이니까 400에 대한 1000은 이제 2.5나 이렇게 여기에 마당이니까 딱 맞죠. 그럼 자기 자본 비율은 40%쯤 된다. 우리 중소기업 또 대기업은 아무래도 좀 더 잘 되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46%가 되는데 총 투하 자본 중에서 자기 자본이 여기 40%쯤 된다. 40% 이렇게 돼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 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맞고 있고 부채 비율은 이제 163%인데 부채 비율 우리가 이 자기 자본분의 부채 이렇게 되니까 40분의 600 그러니까 600 나누기 400 하면 이게 150이 되니까 이게 이제 자기 자본별 163과 거의 비슷한 것이죠. 매출액률은 이 중소기업은 3%가 안 되고 대기업은 5% 정도 된다 이런 얘기죠. 1000 팔아가지고 이 중소기업은 이제 30 정도 이익 내는 것이고 10 정도 세금과 공과금 내는 것이고 이 은행 차입금이나 회사채에 대한 금융비용 등이 30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익률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매출 총액에 대한 이익률이 30 정도가 된다. 그게 30 정도가 여기 당기순이익에 여기 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맞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는다는 얘기고 자기 자본 이익률 치면 이제 자기 자본 400에 대한 30 이게 이익률이 이제 이렇게 4.27% 정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손익계산서에서도 이제 이렇게 1100이나 1000좀 되는 매출액에서 제조원가, 매출원가, 외주비, 원재료, 부재료, 생산인건비 등등 모든 이런 것이 한 75% 정도, 70% 이거보다 이제 50% 미만이면 정말 성공하는 대박적 회사고 근데 우리나라 임가공 제조 납품 회사들은 아직 그 수익이 열악한 상태에 많이 있어요. 왜냐면 대기업에 하나에 납품하기 때문에 거기서 원가 조사를 해가지고 야 이거 너무 내려라 단가 내려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잘 안 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상 고정으로 발생하는데 이게 항상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작은 이익이 나오는 거를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자 750 정도가 되고 또 이거를 위한 이제 운영, 판매, 생산, 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28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으로 치면 한 28% 내지 30% 정도가 이제 운영 관리비로 나오고 금융비용이 이제 150, 150, 한 300에 대해서 약 10% 정도 생각해서 30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제 이 법인 총 40의 이익 중에서 10 정도는 법인세로 나오고 나머지가 순이익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되는 손익계산서 재무 상태가 가장 표준적이고 그냥 최소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회사들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자산이 관계회사 자산이 뭐 4천억이나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부채가 또 뭐 잘 모르는 부채가 한 3,500억이 돼 있고 회사채가 1,000이 돼 있고 자본금이 뭐 얼마 안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주발초가 한 2천억이 돼 있는데 손실이 2천억이다.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손실이 2천억을 진짜 진실인지 아니면 그 자금이 잘못해서 빠져나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런 그 자산과 부채가 잘 모르는 게 은행 부채도 아닌 이상한 부채가 서 있으면 이것을 대응시켰을 때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 이 자금을 가지고 돌려서 순환 출자를 통해 가지고 자회사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진정성이 부족하고 또 금방 투자자의 신뢰를 잃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실제 돌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정체 상태에서 서서히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업들은 가급적 감사 계약을 하지 말라고 쭉 계속 지침을 내려왔고, 앞으로도 불량 기업 감사했다가는 중소기업은 살 수가 없습니다. 대회계법인은 불량 기업 감사해서 어쨌든 크게 세게 칠 수도 있고, 잘못돼도 이 여러 가지 대응 능력이 있고 존속 능력이 있지만, 중소기업법인은 이 우량 회사만 감사하고 표준적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대회계법이 반영에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있는 대로 자기의 능력에 맞는, 분수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강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경 대표 박인종 회계사였습니다.